안녕하세요. 닥터잉글리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5강 동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장에서 주인의 역할을 하는 명사 그리고 대명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동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도 아주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예문을 일단 한번 볼게요. 나는, 그녀는, 이반의 학생 중 일부는 뭐 이처럼 주어만 딸랑이 있으니까 주어 얻는 이가로 끝나는 주어만 딸랑이 있으니까 문장이 결말이 안 나죠. 결말이 나지 않고 뭔 이야기를 할 건지 뭐 이게 결말이 나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뭐가 주어가 어떠하다. 주어가 이 글의 주인이 되는 주어, 즉 명사가 어떠하다는 결말을 내어주는 것이 동사, 즉 서술어입니다. 서술. 뭐 어떠하다는 서술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서술어라고 하는데요. 자,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하니까 말이 결말이 났죠. 그녀는 공부한다 이렇게 하니까 글의 결말이 났습니다. 이 반의 학생들은 공부한다. 이 반의 학생들 일부는 집에 간다. 이처럼 동사가 딱 마지막에 서술어가 간다, 공부한다, 학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어가 딱 오고 나니까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오니까 이제 문장의 결말이 나고 문장이 완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어라는 것은 주어의 상태와 동작을 표현해 주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것은 문장의 영어에서는 오로지 동사만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자, 영어의 모든 문장은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 4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른 거 별 거 없습니다. 영어는 간단한 원리만 파악하면 그 다음 실력이 모아넣거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배우는 영어는 모든 문장은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 4개로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개만 알면 되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어는 어느 정도 딱 알고 나면 쉬운 거예요. 이해되셨죠? 영어가 쉬운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것은 뭐예요? 오로지 동사 뿐입니다. 동사만 서술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강의를 할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동사는 서술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것은 오로지 동사뿐이기 때문입니다. 명사나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은 다 안 돼요. 그래서 서술어의 꼴은 동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은 오로지 명사뿐이고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것은 동사뿐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알면 우리가 영어를 정복하는데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구성 성분은 딱 4가지 뿐이에요. 아무리 길어도요. 아무리 뭐 10줄이 되고 한 문장이 10줄이 된다 하더라도 딱 4가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면 우리가 영어를 정복하는데 더 쉽습니다.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 동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이요? 그렇죠.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문장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모든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하나여야 합니다. 해와 달이 하나이듯 주어도 하나, 동사도 하나여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명령문 같은 경우 너 공부해 하는 경우 이 주어인 너는 공부해야 되는데 너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집에 가 이렇게 할 때도 주어인 너는 없어도 빤히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가는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빤히 쳐다보면서 너 이러면 너가 뭐 공부하라는지 집에 가라는지 뭐를 하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어는 명령문 같은 경우에서 주어까지도 생략은 가능하지만 어떤 문장이 있든지 간에
동사만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처럼 주어는 없어도 되지만 모든 문장에서 동사만은 꼭 있어야 됩니다. 만약 동사가 없으면 의사전달이나 결판이 나지 않는 미완성의 글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의 역할은 지금 우리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주어의 상태와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의 역할 외에도요, 이 동사의 변화에 따라서, 동사의 결과에 따라서 시제, 즉 시제라는 것은 시간과 때입니다. 어떤 시기, 현재, 과거, 미래, 이걸 시제라고 그래요. 이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시제도 결정합니다. 현재가 되기도 하고, I eat an apple 이러면 이 시제가 현재가 되는 거고요. I ate an apple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동사가 과거형이 왔기 때문에 이 시제도 과거형이 되고요. I will eat an apple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will eat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 시제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동사는 서술 역할, 결말을 내는 서술 역할을 하지만 이처럼 시제도 결정을 하고요. 또한 이 동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의문문, 평서문, 부정문 이렇게 돼요. 긍정문이라는 것은 평서문과 같은 말이에요. 긍정, 부정할 때. 그리고 긍정의 반대인 부정문. 그리고 물음을, 의문을 나타내는 의문문. 이것도 이 동사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보세요. I eat an apple 이렇게 하면 이 동사에 아무 변화가 없죠. 그럼 이거는 긍정문 또는 평서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데다가 부정을 나타내는 don't를 넣어버리면 I don't eat an apple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정문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do I eat 이렇게 의문문을 만드는 조동사 do가 들어가 버리면 do I eat an apple 이렇게 해버리면 의문문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이 동사는요, 글을 완성시키는 서술 역할, 그리고 그의 현재, 미래, 과거를 결정하는 시제 역할, 그리고 이 동사의 상태에 따라서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으로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동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 동사 찾아봐, 주어 찾아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딱 파악을 했다면, 문장에서 동사의 상태를 파악했다면 우리는 독해의 50%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동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동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영어에서는 동사의 종류는요. 자, 그리고 이 말을 하기 전에 영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언가 하면 해와 달이 하나이듯이 모든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주어와 동사는 하나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어도 하나, 서술어, 즉 동사도 하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서술의 역할을 하는 동사의 종류는 영어에서는 딱 두 가지뿐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한글은 뭐 서술어, 동사를 크게 분류하는 거 없지만 영어에서는 이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니까 잘 아셔야 돼요. 영어의 동사의 두 가지로는, 첫 번째로는 이다 또는 있다의 뜻을 가진 비동사하고 먹다, 가다, 입다 뭐 아무 수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주어와 동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일반 동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영어는 비동사로 이루어진 동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모든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다라고 했기 때문에 영어의 모든 문장은 그러면 비동사로 이루어진 문장과 일반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영어 문장을 볼 때 이것은 비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또는 일반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알면 영어가 더 쉬워집니다. 그러면 비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건데 이제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돼요. 자, I am a doctor. I am happy. You are handsome. He is honest. She is a teacher. 지금 이것처럼 모든 이 문장에서는 모두 비동사 am, are, is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의
문장이 비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두 번째, 이제 일반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한번 봅시다. The doctor helped me. I like that movie. My friend wants some water. 이렇게 3단원이기 때문에 wants가 나와 있습니다. They go on a picnic on Sunday. The song makes me happy. 그 노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처럼 영어의 모든 문장은 크게 비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또는 두 번째로는 일반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생각을 하면 영어를 접근하는데 훨씬 쉽게 느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영어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있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비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동사는요, 우리가 일반 동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go는 가다고, is 먹다, 이렇게 각각의 뜻이 있습니다. go는 가다, is 먹다, love는 사랑하다, 이렇게 뜻이 있는데요. 그러면 비동사, is는 뜻이 있을까요? 많은 학생들에게 비동사는 뜻이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학생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하지만 비동사도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 비동사는 이다, 있다의 뜻이 되고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냈기 때문에 비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의 경우에는 주어가 어떤 상태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보세요. 나는 I am a student 했을 때 나는 학생인 상태이다. 이렇게 상태이다는 이제 빼버릴게요. 난 학생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you are teacher. 당신은 선생님이다. 선생님 상태이다인 거죠.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상태동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He is a doctor. 그는 의사이다. 이다로 해석되는 거 확인하시고 의사의 상태가 된 거죠. She is. 자, 이번에는 이제는 뒤에 상태가 나타나지 않고요. 어떤 상태인데 뒤에 그냥 in the park이라는 부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녀는 있다라고 해석이 되죠. 이처럼 비동사는 이다 하고 있다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다네. 그는 있다. 어디에? 여기에. 이렇게 됩니다. 비동사의 뜻은 뭐라고요? 이다, 있다입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비동사의 뜻이 뭐냐고 묻는다면 비동사의 뜻은 이다, 있다이고 주어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비동사는 am/is로 현재 시제일 때는 바뀌는데 1인칭일 때는 I am, 2인칭일 때는 you are, 이제 추가격은 I am, you are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인칭일 때는 he is, she is 되고요. 복수일 경우 we are, you are, they ar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도 1인칭, 2인칭, 3인칭 나오는 거예요. 1인칭은 나고 2인칭은 너고요. 나와 너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3인칭입니다. 내 눈, 내 안경, 내 신발 전부 3인칭이고요. 너의 안경, 너의 모자 이것도 전부 3인칭인 거예요. 나와 너를 제외한 그 인간인 나와 너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3인칭이 됩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력 따지기 바로 해볼게요. 다음 미출진 부분의 쓰임이 다른 것은 했네요. She is 했죠, 그죠? 2번부터 볼게요. 그녀는 영국으로부터 오지 않은 상태 에 있다 이렇게 되죠. 원래는 정확하게 했다면 그래서 그냥 의역을 하면 she is not from England 이렇게 되죠. 그녀는 영국에서 오지 않았다. 직역을 하자면 있다라고 해석을 할 경우에 그녀는 영국에서 오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They are good friends. 그들은 좋은 친구이다. they are 이렇게 축약형입니다. apostrophe s가 있지만 이때는 축약형으로 된 거고요. We are middle school student. 우리는 중학교 학생들이다 이렇게 되죠. 하지만 Tom's brother의 행거는 우리가 배웠던 소유격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apostrophe s를 붙여가지고 소유격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탐의 형어 is a cook이다, 요리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축약형이 비동사의 축약형과
인간인 경우 생물의 소유격에서 아포스트로피 S가 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감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감별하냐? 내용으로 감별을 하는 것이죠. 자, 비동사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합니다. 비동사는 뜻은 이다, 있다, 두 개의 뜻입니다. 자, 보세요. I am 하면 나는 이다. You are, 너는 이다. He is, 그는 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의사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비동사만 딸랑 있어갖고는 의사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동사 다음에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보충해주는 말이 와야 됩니다. 보충해주는 말. I am a teacher. 선생님이 와서 보충해줘 버리니까 a teacher라는 단어가 와서 보충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문장이 완벽해졌어요. 나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You are a student. 너는 학생이다. 이렇게 보충해주는 말이 오니까 너는 학생이다라고는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그는 a doctor. 그는 의사이다. 의사의 상태인 거죠. I am hungry. 나는 배고픈 상태이다. 나는 배고프다.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보충해주는 a doctor, hungry, 그 다음에 teacher, student 이런 것들이 오니까 문장이 완벽해졌습니다. 이처럼 비동사 뒤에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주는 이 말을 무엇이라고 어려운 영문법 용어로는 보어라고 합니다. 보어. 그래서 이 보어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기 때문에 주어의 꼴은 보어가 이퀄 상태가 됩니다. 보세요. 나는 선생님이죠. 그죠? 이퀄이 되죠. 너는 학생이다. 이퀄이 되죠. 즉 주어와 보어가 이퀄이 되는 거예요. 그는 닥터이다. 의사이니까 이퀄이 됩니다. 나는 헝그리. 배가 고프죠. 이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비동사 다음에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주는 말을 보어라고 한다 얘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보어라는 말 대신에 보충을 하고 하사 이렇게 느낌표 3개를 드렸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영문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영문법에 사용되는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유대인보다 더 똘똘한 민족인데 왜 이렇게 영문법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가 하면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주어라고 하면요, 주인이 되는 말이구나 하고 바로 느낌이 오죠. 그런데 보어라고 하면 보어를 설명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뭔 말인지 개념이 안 잡혀요. 이렇게 개념이 안 잡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보어라는 개념이 안 잡히는 이유는 이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영문법 용어들이에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만들어져서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보어라고 하면 그냥 보충해주는 말이구나 라고 바로 이해가 되겠죠. 하지만 현대는 많은 언어가 바뀌면서 이 보어라는 말 자체가 느낌이 파가 안 와요. 자, 학생들에게 목적어를 설명하라 이런 목적어가 뭐냐 이라며 문장에서 목적이 되는 글이요 얼얼로 해석이 돼요 막 이렇게 해석이 대답을 잘 하시는데 보어가 뭐냐 물어보면 이 보어가 뭐야 뭐 하면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보어라는 말 대신에 보충을 하는 우리가 용어를 배우게 된다면 보충해주는 말이요. 주어는 주인이 되는 말, 목적어는 목적어가 되는 말,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이요. 뭐 이렇게 잘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어라는 말 대신에 보충어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보어가 뭐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주는 말이다. 그리고 그래서 주어와 보어는 이퀄 상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아래 예문 보면서 주어와 보어가 이퀄 상태가 된 거 확인하세요. She is young 하니까 She가 0입니다. I am a doctor. I가 doctor예요. You are beautiful. You가 beautiful한 거죠. He is happy. He가 happy한 겁니다. We are student. We가 student죠. They are doctors. they가 doctors 되죠. 이처럼 비동사 다음에 보어가 오면
equal 상태가 되고 비동사 다음에는 보호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비동사가 오면 뒤에가 보호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고 나중에 가면 또 책 덮으면 또 강의 끊으면 또 몰라요. 우리 비보이 알죠? 비보이가 원래는요 비동사 다음에 보호가 온다 해서 비보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걔네들이요. 이해되셨죠?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비보이 하면 비보이 비동사 다음 보호가 오는구나 이렇게 무조건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비보이 개념 정리할게요. 비동사 다음에 보호, 비동사 다음에 보호 온 거 다 기억하세요. 비동사 다음에는 보호가 필요하구나, 보충어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주어가 I니까 I am이 되겠죠. 그죠? I am a teacher. I하고 teach가 equal 되는 거 확인하세요. You are pretty죠. You하고 pretty가 equal 되고 B-boy. She is sick. 그녀는 sick하고 그녀가 sick하고 아프죠. They are student. 그들이 학생이고요. The cups are full. 찼대요. 뭐로? 커피로. The cups are full of coffee. 그 컵들이 full of coffee로 차서 equal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God is everywhere. 이때는 신은니까 3인칭이니까 is가 되죠. 이때는 신은 이다라면 해석이 안 되죠. 보호가 없으니까. 이때는 보호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은 있다. 어디에나. 좀 더 유식하게 하면 신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동사가 이다 또는 있다로 해석이 되는데 이 해석의 감별점은 아주 심플합니다. 보충어가 필요할 경우,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다로 해석이 되지만 보충어가 필요 없어! 이럴 경우에는 그냥 비동사는 있다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비동사는 이다, 있다로 해석이 되는데 보호가 있을 경우는 이다로 해석이 되고 보호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예문 볼게요. She is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이다 됐죠. she하고 a teacher가 equal이 되는 거예요. She is. 그녀는 있다. 어디에? In the park. 공원에 있다라고 되죠. 이처럼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호가 지금 필요 없어요. she가 in the park이 아니잖아요. equal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I am a student. I하고 student 되는 거예요. I am in the garden. 나는 있다. 어디에? 정원에 있죠. 내가 가든이 아니에요. equal이 안 되죠. 그죠? God is good. 요번은 God는 신은 선이다 이렇게 되죠. 신은 God가 equal good이랑 equal이 되죠. 그죠? 하지만 God is everywhere. God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신은 보호가 아니기 때문에 보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신은 어디에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비동사의 해석은 이다 또는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보호가 오는 경우에는 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보호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여러분은 비동사에 대해 다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또 정리합니다.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am, is로 바뀌게 되고요. 문장의 내용에 따라서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다로 해석이 되고 보호도 필요 없다. 이때는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보이, 비보어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외우시면 되고요. 이제 업그레이드 처방 문제를 풀어보면서 비동사 면역력 키우도록 할게요.